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첫 소환 조사 사흘 만에 이루어진 어제 두 번째 조사에서도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을 구속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일 첫 번째 조사는 14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어제 두 번째 조사는 6시간 만에 끝났어요. 예. 김학의 전 차관이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빨리 끝내줍니까? 이제 그 내용을 네. 뭐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의미에서 빨리 끝내달라고 해서 요구했고 그걸 검찰이 들어줬다기보다는 모든 질문 자체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는 식으로 아하. 일관되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더 추궁을 한다고 해도 뭐 진술을 강요할 수는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사실이라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 검찰이 보고 있는 것 내지는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는 방법이 이제 진술을 통한 수사인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모른다, 알 수 없다 내지는 그냥 윤주정 씨조차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할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걸 더 조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 전 차관이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했다라기보다는 더 이상은 나올 것이 없다. 말을 통해서는 네. 라고 판단했으니까 수사 자체가 길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윤중천 씨를 아예 모른다 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을 때 검찰조차도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전략적으로 이렇게 뭐 전혀 모른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과 2014년에 이미 경찰과 네. 검찰의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그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김학의 전 차관이 일관되게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윤주정 씨를 최소한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부터 검찰로서는 수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만 이미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 봤을 땐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거고 그럼 왜 그런 얘기들을 과거에는 다르게 했느냐라는 걸로 또 얘기가 꼬일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과거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사건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객관적인 증거들 본인은 지금 검찰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놓고 그때그때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에 대해서 하나씩 각계격파를 하겠다라는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알고 있다. 그리고 서로 만난 적이 있다. 아주 단순한 이 팩트만 하나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리고 당장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영장을 검찰에 청구하면 실질 심사를 받을 경우 판사가 봤었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부인한다고 하는 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텐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는 편이 앞으로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 자기에게는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현명한 전략은 아닐 수도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검찰이라든가 법원의 고위직 출신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끝까지 부인하는 게 더 맞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 자 뇌물죄 그리고 성범죄 뭐 크게 두 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럼 지금 뇌물 같은 경우가 사실 성범죄보다 뇌물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법원이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검찰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이제 윤중천 씨로부터 뭐 한 500만 원 가량을 검사장 승진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쓰라고 줬다라든가 아니면 병을장에 걸려 있던 뭐 그림 같은 것도 한 1,000만 원 가량 되는 것들을 받았다. 네. 그리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현금이 건너간 부분들은 계좌라든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주정 씨가 같이 있었던 어떤 동선 파악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꽤 큰 액수죠. 1억 원 가량이 좀 새로운 얘기가 좀 나왔죠.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주장을 해온 그 여성이 네. 이 또 윤중천 씨와 일종의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한 1억 원 가량을 빌려 썼는데 이거를 나중에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돌려주지 않으니까 뭐 윤중천 씨가 그걸 고소도 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김학의 전 차관이 나서서 네. 200만 원 가량을 뭐 윤중천 씨에 주면서 고소를 취하고 이걸 포기하라라고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검찰이 보는 법률은 이런 겁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이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입막음을 하려면 아하. 한 1억 원 가량을 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거를 윤중천 씨로부터
이왕에 받아서 쓰고 있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걸로 가름을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김학의 전 차관이 이 여성에게 1억 원 가량을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 돈을 윤중천 씨로부터 또 김학의 전 차관이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냐. 이게 일종의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때 네. 내가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받았다고 여길 만한 어떤 상황일 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신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어쨌든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1억 원 이상이 돼야 당시에 2007년,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합쳐서 1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 공소시효가 15년 정도 늘어나니까 그거를 노리고 검찰은 지금 제3자 뇌물죄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를 과연 법원에서 1차적으로 네.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름이 될 겁니다. 네, 윤중천 씨와 이모 씨 사이에 1억 원 보증금 이 사건. 예. 이것이 이제 바로 말씀하신 제3자 뇌물죄가 되려고 한다면 또 하나 필요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윤중천 씨가 왜 김학의 전 차관의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포기했을까? 예. 그렇다면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닐까? 이 부분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도 대가 관계가 있어야 네. 되고 또 뇌물을 공유한 쪽에서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당시에 서울 지역에 한방병원 같은 걸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한 민원 사항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거를 부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가량을 자신이 포기했다. 그게 성립하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한 청탁이 일반 뇌물죄보다는 달리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되는 거죠. 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초 수사를 권고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 또 뭐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새롭게 등장한 사업가 최모 씨 아닙니까? 네. 이 최모 씨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에게 뭐 여러 차례 돈을 주거나 뭐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뇌물죄와 관련이 돼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로 이른바 스폰서에 해당한다고 네. 하면 그리고 그 금액이 한 5천만 원 가량이 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2009년, 2010년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10년을 적용을 하더라도 뭐 구속이라든가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사건을 뚫고 나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건 좀 갑작스럽게 나온 네.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새롭게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규명을 해봐라고 밝힌 내용도 아닌 그러니까 사건을 본 게 아니라 김학이란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른바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별건이 하나 네. 나온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돌파구는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됐는데 이게 하나의 뭐 작용을 열쇠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별건 수사로서 결국에는 또 무리한 수사 내지는 네. 결국 김학이라는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이걸 돌파하려고 하느냐 하는 또 비판의 네. 소지도 상당히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다른 사업가 최모 씨 그리고 윤중천 씨 뭐 이들로부터 받은 뇌물, 뭐 향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림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 묶여서 뇌물죄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그러니까 포괄 일죄가 가능한지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좀 일단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 일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네. 비슷한 시기에 반복해서 일어날 경우에 금액을 하나하나 쪼개질 않고 이걸 다 뭉뚱그려서 하나의 죄로 보자.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뭐 1억 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금 현재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의 걸림돌을 넘을 수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포괄 일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 아니면 내지는 최모 씨와 김학의 전 차관 이렇게 각각이 되는 거지 두 사람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일죄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윤중천 씨만 해도 말씀하신 뭐 재산자 뇌물죄 그 네. 여성 피해 여성으로부터 보증금을 포기했던 1억 원 거기에 윤중천 씨가 직접적으로 건네줬다고 하는 단순 뇌물죄에 해당하는 뭐 그림이 됐든 돈이 됐든 아니면 또 성접자도 금액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도 뇌물로 대상은 되거든요. 그것만 묶어서 일단은 1억 원을 넘기려고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보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진술이라든지 정황 증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 축 성범죄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과거사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미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또 첫 번째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 여성들의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사건은 고소 사건이었거든요. 물론 고소 사건은 고소를 한 여성만에 해당하는 거긴 네. 하지만 어쨌든 고소 사건이 이 재정 신청까지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풀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공개된 영상,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그게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다시 한번 또 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네. 진술도 번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성범죄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또 성범죄 자체의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는 거죠. 뇌물죄도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제 검찰은 특수강간 쪽으로 가서 문인천 씨와 함께 있었다 이런 걸로 해서 15년을 넘기려고 하는데 이 여성이 뭐 진술을 번복했다기보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그러니까 드러난 증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불리하게 진술을 다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입증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검찰이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 것인지 법원에서 이 부분도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